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너블리그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SD 필드 다이버즈로 발매한 RX 제로마루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 반 기대 반 막 이런 것도 있었긴 했는데 일단은 프라모델 한번 만들어봤고 리뷰를 또 해봤습니다. 발매는 2018년 8월 25일, 가격은 엔가로 1,800엔, 국내에서는 18,000원부터 21,600원 정도에 또 판매가 되고 있죠. 빌드 다이버즈의 아야메가 탑승하는 기체로 유니콘을 모티브로 한 닌자 컨셉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기믹의 재현 뭐 그런 것도 좋고요. 뭐 꽤 괜찮았지만 역시 맹점은 그거죠. 실, 스티커 101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차라리 파츠 분할을 해주지, 가격을 좀 더 올리더라도 파츠 분할을 좀 더 해주고 뭐 그랬다면은 훨씬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이 무려 100장까지? 와, 이거 붙이는데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뭐랄까 훼손될 만한 실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금색은 좀 그래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괜찮은 뭐 딱 맞고 막 이런 것도 많은데, 금색은 보통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을 붙이다 보면은 딱 훼손될 만한 부분들, 아니면은 꺾여서 접혀야 되는 부분들,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 실에 거의 모든 걸 사용을 하는 느낌? 접기, 꺾기, 넣기 막 이런 걸 다 써야 되는 실이라서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는 6점 줄까 합니다. 실의 난이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변형 기믹 때문에 이 기믹을 넣다 보니 생겨난 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꽤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얘는 헐거워지겠구나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좀 나중에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SD 빌드 다이버즈의 RX 제로마루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SD풍의 뭐 신규 기체기도 하죠. 이 RX 제로마루, RX 제로까지만 들으면 딱 유니콘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니콘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빨간색 라인이나 뭐 특유의 금색 뭐 라인 등등, 뭐 이건 제로마루에서 뭐 추가된 거지만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이드 안테나 부분이 이제 글로스 인젝션으로 금색 사출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번쩍번쩍 광택이 납니다. 상당히 화려하죠. 당연히 SD인 만큼 눈동자가 있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투구를 제거하면은 이렇게 눈을 돌려서 눈동자가 없는 형태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없는 형태가 되게 이거 그냥 초점 나간 눈 같아서 되게 어색한 것 같긴 하네요. 그 외에도 이쪽도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된 머플러, 메탈릭 레드로 사출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 머플러는 뒤쪽에 마치 불꽃처럼 이렇게 쫙 화르륵 타오르고 있는 형태 같은 파츠도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 속의 느낌을 살려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 파츠 자체가 이 무장과 호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요, 사실.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원래는 이 목 뒤에서 바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백팩에서 연결돼서 좀 위치라든가 사이즈가 조금 어색하네요. 그 외에 머리의 디테일은 역시나 이 빨간색은 전부 다 C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 금색 블레이드 안테나 잘 보면 위아래, 이 위아래 부분도 실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엄청 많이 사용이 되죠. 뒤통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망사 느낌은 여기 마찬가지로 전부 다 실입니다. 그리고 이 몸통도 이 금색 라인들이죠. 전부 다 실을 사용합니다. 전부 다. 이 빨간색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잘 보면 허리까지도 이 회색까지도 전부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스티커 아닌 데가 없네요. 백팩 부분도 빨간색은 당연히 실로 되어 있겠죠. 거기다가 어깨는 하얀색 빼고는 전부 다 실입니다. 금색 라인, 그리고 금색 포인트, 그리고 회색깔 라인 전부 다 실을 사용을 하고요. 뒤로 돌려보면은 이상한 플레이트 같은, 이 날개 같은 부분이 달려 있는데 이쪽도 금색과 빨간색은 당연히 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따가 가동 때 이야기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날개 같은 부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팔뚝은 하얀 색깔의 조인트가 다수 채용되어 있는 팔뚝, 그리고 손은 하얀 색깔로 또 되어 있습니다. 따로 손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인법을 사용하는 것 같은 손 모양이 또 한 세트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거기다가 스커트 역시 하얀색 빼고 전부 실입니다. 이 빨간색 포인트 부분, 그리고 뭐 마치 유니콘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테일도 마찬가지고요. 뒤쪽 마찬가지, 이 빨간색 라인과 금색 외장 부분의 실은 전부 다
싹 다 실입니다. 꺾여서 꺾어 붙이는 게 정말 많아요. 접어 붙이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끝부분 훼손되기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손을 딱 이렇게 만졌다 했다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조금씩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렇게 찢어지듯이 일어나서 이게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관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거기다가 다리 약간 밋밋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유니콘처럼 약간의 몰드라든가 이런 게 추가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 앵클 가드가 금색에다가 상당히 글로스 인젝션이 화려합니다. 아주 뭐 보기도 좋네요. 들어보면 빨간색 포인트 여기도 마찬가지 실로 되어 있습니다. 말인즉슨 요약하면 거의 다 하얀색 빼곤 실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 소체 자체는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심지어 프레임도 빨간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실이 어느 정도냐? SD 본인의 본체를 가리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사이즈의 실입니다. 1번부터 무려 75번까지 존재하고요. 당연히 같은 번호에 2개씩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 90장 이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 100장 가까이의 실을 몸체랑 서브메카에다가 붙여주게 되는데 와 진짜 붙이는데 순수 작업 시간만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긴 해요. 거의 조립시간보다 더 걸린 것 같은데 잘 보면. 자 그럼 무장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짜잔! 닌자도 닌자의 검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그냥 직검 형태로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손에도 쥐겠지만 수납을 무려 백팩에다 이렇게 그냥 쑥 하고 꽂아주면 완성됩니다. 아주 깔끔하죠. 거기다가 닌자 컨셉답게 쿠나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생겼죠. 쿠나이 자체도. 쿠나이도 역시나 수납이 가능한데 팔꿈치라든가 뭐 팔뚝에 이런 데 3mm 조인트가 있으면 그냥 막 이런 데다가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수납에 고정된 부분은 따로 없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팔꿈치나 팔뚝이나 이런 곳에 달아주기도 하고 스커트에도 달아줄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짜잔! 굉장히 자주 보기도 했었던 실드 수리검입니다. 역시 메탈릭 사출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색감이 좀 좋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 날 안쪽 있죠? 이 넓은 부분 여기 빼고는 전부 다 하얀색이거든요. 가운데도 하얀색, 이 테두리도 하얀색인데 그냥 빨간색으로만 사출돼서 굉장히 심심하고요. 굳이 따지면은 하얀색으로 사출을 하고 그냥 빨간색을 실로 해줬으면은 깔끔하게 또 색깔 재현이 가능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친구 손잡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손에 쥘 때는 이 조인트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손에 쥐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뭐 역시 손에 쥐는 것보다는 등에 장착하는 거죠. 이 백팩 중앙에 있는 조인트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죠. 지금 보면은 이 머플러의 끝부분이 걸립니다. 수리검에. 그래서 각도 조정이 제한돼요. 굉장히 제한됩니다. 수리검은 X자로 놓고 싶고 머플러는 더 위로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간섭이 심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이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나 뭐 너무 안 맞지 않나 그런 위치랑 이런 게 좀 아쉽지 않나 그런 말을 했던 거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네가시마 라이플이 들어있습니다. 굳이 이제 근접 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플 형태도 있기 때문에 들려줄 수는 있는데 이 뒷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팔뚝이나 이런 데 어깨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팔꿈치 굽히긴 어렵고 그냥 이대로 팔을 들어 올리는 형태로는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SD라도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인 만큼 가동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머플러 앞부분 때문에 고개가 조금 불편합니다. 걸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간섭이 심해서 조금 조작하는데 불편함은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드는 거는 좀 힘드네요. 숙이는 것도 조금 빡세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리얼 타입 때문에 안쪽에 조그만한 아주 작은 머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조인트가 안쪽에 보이시나요? 여기 목처럼 드러나는 부분 저거 이게 살짝 불편해요. 그냥 좀 돌리다 보면 그냥 빠져버려요. 원래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는 만큼 역시 머리가 덜렁거립니다. 이렇게 되게 불편해요. 이런 부분은. 그래가지고 고정성이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외형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어깨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인 만큼 어깨가 빠져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라든가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곤 있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딱 이렇게 가슴을 펴는
예, 이렇게 어깨랑 가슴을 펴는 포즈인데 그렇게 펴려고 하니까 뒤쪽에 백팩이랑 걸립니다. 이 날개 같은 부분. 이게 좀 돌기랑 이렇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최대한 어깨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이렇게 오므린 것 같은 느낌으로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예, 어깨 가동 조금 많이 불편하고요. 그래도 드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이제 들 때 이 날개가 같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간섭되는 부분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는 만큼 당연히 어깨에 붙어있던 실이나 이 뒤쪽에 붙어있는 실은 훼손될 가능성이 정말 커지죠. 예, 그러는 만큼 이제 실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해진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도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 어디 안 갑니다. 예, 기본 가동이나 팔꿈치 가동 같은 거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예, 허리 회전하는 거는 뒤쪽에 보이시나요 여기? 백팩이랑 스커트 뒤쪽 스커트랑 간섭되는 거. 역시나 간섭이 심한 만큼 이렇게 허옇게 지금 찍혀있는 부분 드러나고요. 회전 많지가 않고요. 그래도 좌우 흔들거리는 거라든가 이런 건 많이 해주고요. 심심한 거는 공간 비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리얼 타입을 위해서 안쪽에 파츠를 끼우기 위해 속이 비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어색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고관절 역시 뭐 좌우 가동하는 거 좋고요. 뭐 SD 치고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다리 드는 거 뭐 스쿼트 가동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야 바깥으로 뻗으면 꽤 되고요. 뭐 요 정도까지 좋고 무릎 가동도 90도 딱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발목 가동률 정말 좋죠.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주요 포인트 뭐 어깨라든가 허리, 목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자, 특징 기믹으로는 먼저 모드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이 친구한테는 지금 이 형태, 이거는 시노비 형태, 그리고 카쿠시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이건 디스트로이 모드고요. 그리고 이제 카쿠시 모드는 유니콘 모드라고 볼 수 있죠. 뿔을 접고 그리고 머리를 내려줍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발목을 돌려주죠. 발이 마치 발목 장갑만 돌렸는데 그 유니콘 모드가 된 것 같고요. 머리만 딱 이렇게 해줬을 뿐인데 확실히 기사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깔끔합니다. 이게 카쿠시 형태. 그리고 이 제로마루의 서브메카인, 짜잔, 암드아머 핫토리. 이제 갑옷을 두른 이런 새 형태의 서브메카인데요. 암드아머라는 이름만 보더라도 역시 유니콘의 무장 중 하나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이제 뭐 나중에 다리가 될 것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 그리고 약간 이제 아야메가 개심하기 전에 형태의 가면도 밑에 있고요. 거기다가 이 팔뚝 장갑이나 이런 데 쓰일 만한 그런 약간 다리 같은 부분도 존재하고요. 꼬리 같은 것도 존재하고요.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영상에도 살짝 지나갔지만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반대쪽은 굉장히 튼튼합니다만 유독 여기만 유독 심합니다. 굉장히 헐겁거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꽉 꼈어요. 분명 꽉 낀 겁니다 이거. 그렇지만 헐겁습니다. 좌우를 바꿔볼까요? 이게 좌우를 안 바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좌우 없습니다 참고로. 해서 요거를 돌려보아도, 자, 돌려보아도 반대쪽은 튼튼한 반면 이쪽만큼은 헐겁습니다. 이게 뽑기 운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저랑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그냥 여기다가 순적 코팅으로 보강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들이 있겠죠. 센서 부분의 실, 금색깔의 큼지막한 실도 있고요. 이 무릎이 되는 부분의 실, 금색 라인 실, 빨간색 라인, 금색 포인트 등등등 정말 많습니다. 이 뒤쪽도 전부 다 빨간색은 또 실이죠. 그리고 이 나중에 팔에 장갑이 되는 부분인데 이 발톱 부분 있죠? 이 발톱 실 붙이는 게 정말 빡셉니다. 전부 다 이 발톱의 끝부분을 제외한 3면은 전부 다 안쪽으로 막 구겨 넣어야 되는 형태라서 이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 잘 보면은 최대한 깔끔하게 하긴 했는데 살짝 구겨짐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혹시나 부분 도색 안 하고 실 작업하실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둘의 도킹 닌토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닌토도, 닌자가 싸우는 길이라는 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일단 핫토리를 분리를 해주고요. 자, 이 가면까지만 분리하면 되고 남은 부분은 이렇게 파츠를 뒤쪽으로 밀어서 재조립,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재조립. 자, 이 상태로 여기는 준비 끝. 이번에는 본체. 이렇게 해서 제로마루도 분리를 전부 다 해줍니다. 자, 일단 제로마루도 이렇게 하면 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해서 머리 부분부터 해볼 건데요. 일단 뿔을 접기 전에 앞쪽에 있었던 안테나를 빼고 뿔을 접고
투구를 벗기고 아예 머리 자체를 분리를 해줍니다. 그럼 안쪽에 작은 머리가 등장을 하죠. 이게 이 조인트가 너무 작아서 아까 SD 상태에서 머리가 헐거운 거거든요.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머리는 이 상태로 재조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머플러를 빼면은 몸통은 준비 끝. 이 밑에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스커트를 돌려서 끼울 건데 아까 핫토리에서 꺼낸 이 허리 조인트 요거를 장착을 해줍니다. 핫토리의 꼬리 근처에 있던 파츠를 분리하면 여기에 이제 팔을 연장하는 파츠와 다리를 연장하는 파츠가 완성이 됩니다. 정확히는 다리는 갑옷 추가네요. 자, 팔과 다리에 장갑이 추가되었습니다. 팔은 연장이 됐고 다리에는 허벅지 장갑 추가가 됐죠. 여기서 핫토리의 날개 부분이었던 거를 이렇게 싹 접어주면 조인트가 등장하는데 여기다가 장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무릎 부분의 고정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상당히 타이트하게 고정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볼관절을 따로 가동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릎 부분이 이렇게 약 90도 조금 안 되게 가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팔뚝에 아까 핫토리에서 떼어낸 장갑을 이렇게, 정확히는 핫토리의 다리였죠, 발톱. 그걸 껴주면은 팔도 준비 끝이고요. 어깨 부분 이렇게 아까 날개 부분, 뒤쪽에 있었던 날개 부분을 앞으로 가져오면서 이렇게 펼쳐줍니다. 자, 준비된 파츠들을 장착을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등에다가 머리만 장착하면 됩니다. 여기에 아까 쉴드 수리검에 장착했던 조인트가 몇 개 더 있어요. 그걸 머리 안쪽에 껴주고, 자, 이대로 백팩에 장착하면 됩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리얼 타입이 된 제로마루 완성했습니다. 와우! 이게 닌투도, 일본어로 닌토우도에서 약자 따면 NTD입니다. 완성했습니다. 리얼 타입이 되면서 확실히 프로포션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고요. 다리도 길쭉길쭉해지고 전반적으로 좀 디테일이 업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근본은 역시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이다 보니까 보이는 거에 비하면 가동률이나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비율은 괜찮아 보이나 손이 너무 커서 그거를 이 비율을 좀 망친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작은 손이 하나 더 들어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주먹이 너무 크다는 느낌이 지금 봐도 강하긴 하네요. 실제로 봐도. 확실히 머리 부분 블레이드 안테나나 이런 게 좀 잘 어울리고요. 역시 속에 있는 머리도 C를 사용을 합니다. 예,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C를 사용을 하고 그 양옆으로는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에 프레임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어깨도 원래 아까 날개였던 부분이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더 커진 확장된 느낌이죠. 팔도 연장됐고 뭐 이렇게 팔뚝에 장갑 추가나 스커트도 길어졌고 뭐 허벅지, 다리가 정말 길어졌고 스타일이 정말 좋네요. 전체적으로 좀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웠던 점은 일단 허리 회전이 너무 헐겁습니다. 굉장히 헐겁습니다.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잘 분리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 주먹 얘기는 했고요. 그리고 비율이 늘어난 만큼 가동률도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어깨는 이렇게 프레임이 뽑혀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요것까지는 좋지만 이 고관절은 뭐 여전하기 때문에 많이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스커트가 가동을 안 하니까 다리 드는 게 많이 불편합니다. 오히려 뒤로 뻗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이게 좀 아쉽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90도만큼도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막 딱 그 뭐랄까 형태 제어는 깔끔했다 뭐 그런 느낌. 거기다가 결국은 뒤쪽 스커트였던 부분이 앞으로 왔기 때문에 다리 움직일 때마다 스커트 이게 막 치고 간섭하고 무릎에 있는 금색도 실이거든요. 그래서 찍히거나 그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 옆에 있는 이 라인, 여기 은근히 실 안 맞습니다. 이 밑에 라인은 맞는데 위에 부분이 접히는 부분이 막 이렇게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차라리 꽉꽉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테나 부분을 빼고 가슴에 있었던 가면 당연히 장착이 가능합니다. 뭐 요거를 이용을 해서 그 외장을 검은색으로만 바꾸어도 예전 버전의 제로마루 완성할 수 있겠죠. 이 떼어낸 가슴에다가 여기 위에 머리에 있었던 안테나 당연히 장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장, 아까 핫토리 부분에서 암드아머 부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 위에 있었던 빨간 구조물을 밑으로 끼면 이게 바로 마구나시키 타네가시마입니다. 마구나시키 타네가시마. 사실상 뭐 한자를 이용한 말장난이고요. 매그넘식 뭐 타네가시마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 빈 매그넘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애니메이션 속에 나왔던 무장은 이 끝에 닌자도가 들어가고 이 끝에 아까 원래 머플러의 이펙트로 쓰였던 부분이 여기 꽂힙니다. 이것 때문에 머플러의 사이즈나 모양이 좀 어색했다고 느낄 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 가동을 극한으로 사용하면은 각도가 조금 높긴 하지만 이렇게 용자 건법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의 가동률의 한계까지 좀 써먹으면은 가능한 포즈인데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은. 거기다가 원래 있던 이 쿠나이에도 이 옵션 파츠가 있어서 이렇게 이펙트 파츠를 추가 장착 가능합니다. 굉장히 좀 큼직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히 멋있다라는 생각 들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액션 포즈 취해볼까 합니다. 공식 포즈가 죄다 용자건법이어서 그냥 제가 원하는 포즈를 취해볼까 합니다. 용자건법을 아까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느낌을 하고 싶어요. 검은색이던 시절에 이제 더블로다이버 에이스를 추격하던 모습이랄까. 역시 하체 가동률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좀 더 박력 있는 액션을 취하기 힘들었지만 깔끔하게 또 취해지긴 하네요. 어느 정도는. 자, 오늘은 이렇게 SD 필드 다이버즈로 발매한 RX 제로마루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형태라든가 기본 기믹 재현 이쪽까지는 꽤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겨난 헐거운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파츠의 분할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한다면은 차라리 빨간색 부분이나 이런 걸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분할을 해줬다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문득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상세 점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외형 부분에서는 6점. 실의 난이도 그리고 실을 붙였는데도 훼손되는 부분들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밀려나거나 뭐 그럴 부분도 몇 개 있어요. 특히나 여기 뿔 부분의 중앙에 있는 초록색 이런 거라든가 실이 많아서 색조합이 많아진 건 좋으나 그만큼 뭐랄까 차라리 여기는 분할을 해주지라는 부분도 필연적으로 좀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눈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어깨나 이런 부분은 안쪽에 여기 금색 부분은 이건 나중에 엄청 까질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좀 헐거운 부분이라든가 특히 머리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무장은 8점 줄까 합니다. 괜찮았어요. 칼 너무 작아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수리검 같은 경우는 아까 리뷰 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차라리 하얀색으로 사출을 하고 빨간색 실을 붙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많은 부분에 실을 붙이긴 어려우니까요. 하얀색을 붙이긴 어려우니까 그게 낫죠. 심플하게 빨간색. 근데 통으로 빨간색으로 나온 게 조금 전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리고 가동은 6점 줄까 합니다. 역시나 이제 전체적인 겁니다. SD 상태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허리가 돌아가는 게 좀 많이 불편했죠. 그리고 변형을 했어요. 리얼 타입이 됐을 때는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무릎 부분부터 이제 고관절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무릎은 괜찮았을 텐데 그 부분은 너무 좀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기믹은 7점 줄까 합니다. 변형하는 건 좋습니다. 리얼 타입 되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암드아머 하토리의 헐거운 부분, 이게 뽑기 운이 분명 작용은 할 테지만 생각보다 너무 헐겁거든요. 약간 위로 고정이 잘 안 돼요. 툭 치면 톡 하고 떨어져 버리니까 그 부분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하토리가 변형하는 것까지 좋고 변형해서 합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 가면은 이 목 부분이나 이런 게 좀 고정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 머플러 때문에 나온 불꽃 파츠 있죠. 이거는 호환을 하다 보니까 형태도 형태지만 나중에 일단 SD 상태에서의 고정성이나 이런 거는 많이 안 좋을 겁니다. 나중에. 지금 전 벌써 헐거워요. 이게 플라스틱 간의 마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모로 좀 헐거워질 만한 부분들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리뷰하고 나니까 헐거워졌고요. 정말로요. 그러다 보니까 총점 6점 줄까 합니다. 실 작업에 자신이 있으신 분, 실 작업에 좀 익숙해지고 싶으신 분 강추합니다. 한번 작업해보시면은 앞으로 실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그게 아니다, 난 도색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마스킹하기도 정말 뭐랄까 각진 부분이 많아서 마스킹하기도 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도색을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할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그때까지 안녕, 빠빠시 제롱이었어요.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